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2014년식 10년 된 중고 스파크고요. 10년 됐고 키로수는 제가 53,000km에 구입했는데 현재 55,000km, 약 2,000km 정도 주행했고 구입한 지는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차량은 340만 원 주고 구입했고요. 모든 차가 10년이 지나면 감가가 대충 끝납니다. 대충 1년에 10% 정도까지고요. 이 차는 14년식이니까 10년이 지났고 대충 감가가 거의 끝난 차입니다. 출고가가 뭐 10년 전이니까 1,000만 원 할까 말까 했겠지만 차량 인수 가격은 340만 원인데 이 정도 가격에서는 이제 감가라는 게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그러니까 차값이 뭐 200이냐 250이냐 300이냐 340이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얼만큼 쓰는데 별 문제가 없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싸게 샀어요. 240만 원 주고 샀는데 당장 에어컨이 안 켜져. 그래서 뭐 에어컨 수리비가 뭐 한 50만 원. 변속기에 큰 문제가 있어서 당장 돈 100만 원 깨져. 15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 싸게 산 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식이 꽤 있어서 잔존 가치가 별로 남아 있지 않은 차는 차 자체의 잔존 가치가 아니고 이제 그냥 운행으로서의 사용 가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더 이상은 감가가 떨어지는 게 크게 의미가 없고 당장 들어갈 돈이 있냐 없냐, 타는데 문제가 있냐 없냐 이런 게 중요하고 당장 돈 들어갈 게 있냐, 타는데 문제가 없냐 이런 게 더 중요하고 뭐 사실 이용 가치로서는 너무 좋거든요. 이게 뭐 차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아예 큰 차이잖아요. 자동차로서의 역할을 다 하긴 한단 말이에요. 4명을 태울 수도 있고 이용 가치가 되게 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감가는 크게 의미 없고 얼마에 매입했냐 이런 것도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타는데 별 문제가 있냐 없냐 이게 제일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저는 차량을 구입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타는데 문제가 있냐 없냐 이런 거를 사실 뭐 완벽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다 이제 확률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률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뭐 때려 박은 차를 안 사는 거죠. 때려 박은 차는 어쨌든 뭐 현가 장치든 변속기든 엔진이든 여러 가지 차대 강성이든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고치는 게 또 리스크가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일단 때려박지 않은 차를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용어로 외판 뼈다고 문제 없는 차를 사야 되는데 외판은 사실 상관없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외판도 문제 없고 뼈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고가 없는 차고 아주 작은 보험 처리 내역만 있었던 차고요. 엔카 진단도 받았던 차이고 엔카 진단에서도 외판 뼈다고 문제 없었고 카이스토리 보험 처리도 별게 없었습니다. 아주 뭐 20몇만 원인가? 그거 한 번 있었고 아마 오른쪽 뒤쪽에 살짝 뭐가 접촉 사고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거 진짜 진상이네. 근데 아저씨가 너무 막 인사를 하면서 손 내밀고 하는데 내가 뒤로 빼주고 싶은데 와, 진상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예의 바르게 하면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으니까 나도 뭐 이런 적이 아예 없는 거 아니고 이해가 또 안 가진 않죠. 근데 제가 뒤로 더 빼주고 싶은데 뒤로 더 빼주면 제가 이제 뒤에 벤치를 박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자, 언덕 출발이 지금 좋지 못한데 밀리지 않고 출발했고 그래서 이 차는 어쨌든 외판 뼈다고 문제 없는 차량이고 카이스토리도 괜찮았고 딜러분도 크게 제가 리스크 판단을 했는데 이상 없는 분이라고 생각돼서 차량을 용인 오토허브에서 매입을 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오늘의 주제는 힘이 없는 차의 즐거움 그리고 좋은 차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5분 10분 좀 떠들어 보려고 해요. 이 차는 출력이 70마력 정도 됩니다. 힘이 좋나요? 예, 가끔 스파크 오너들이 뭐 스파크 힘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거 말고 더 넥스트 스파크라고 신형은 뭐 힘이 진짜 좋다라고 하긴 해요. 출력이 꽤 올라간 것 같긴 한데 여튼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70마력짜리 차이기 때문에 힘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2000년대 초중반에 2000년대 2005년도쯤에 99년식 290SR 무쏘를 타던 시절이 떠오르는데, 그때가 이제 2900cc짜리 5기통 플랜저 디젤 방식의 지금의 직분사가 아닌, 그러니까 완전 이전 세대, 정말 진정한 의미의 이전 패러다임 디젤 엔진 시절에, 그 디젤 엔진에는 아무거나 불에 타는 것만 나면 엔진이 돌아가던 시절이거든요. 콩기름을 넣어도 차가 갑니다, 그 차는. 그래서 당시에는 경유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경유값이 비싼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지금은 뭐 기름값 올랐다고 해봐야 사실 요즘 물가에 비하면 제가 볼 땐 기름값은 굉장히 안 오른 편이고, 2010년도쯤에 기름값 진짜 오를 때는 당시 물가에 비하면 기름값이 정말 비쌀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치킨집에서 튀기다 남은 콩기름을 수거해가지고 걸러갖고 차에다 넣던 사람도 있습니다. 저 그럴 뻔했었는데 폐식용유를 넣진 않고 그냥 콩기름 식용유는 넣어봤습니다. 당시에 이제 실내 등유랑 보일러 등유라는 게 있는데, 은어로 흰우유와 딸기우유라고 불리던, 알만한 사람은 아는 옛날 얘기인데, 차에다가 무쏘 같은 디젤 엔진에는 등유를 넣어도 차가 굴러가긴 합니다. 등유는 좀 점도가 없긴 없는데, 여튼 그 점도를 또 높여주는 방법은 이행정 엔진오일, 스쿠터에 들어가는 이행정 엔진오일을 연료통에 같이 섞어 넣어주면 점도를 맞출 수 있죠. 그래서 그러고 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경유값이 너무 비싸서. 그 얘기를 왜 하냐, 120마력짜리 무쏘를 타던 시절이 떠오르는데, 가속이 안 좋아요. 출력이 적어서. 그 차는 2톤이 넘는 무게 120마력이니까 출력이 진짜 안 좋고, 이 차는 가볍지만 또 70마력이라서 역시 출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힘은 없어요. 힘이 없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좋은 차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남들이 좋다고도 하고 그래도 좋은 게 좋겠지 해서 생각되는 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좋은 차가 있고, 사실 정말 나에게 만족도를 주고 사실 내가 정말 행복하고 나한테 적합한 좋은 차가 있거든요. 그런 게 요즘에 좀 느껴지는데, 지금 특히 더 그러네요. 이 차를 타면서 저도 느끼는데, 저는 이제 수동 변속기를 타고 싶어서 이 차를 샀는데, 그 얘기는 좀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지금 14년 된 520 디젤이랑 10년 된 중고 스파크 두 개를 갖고 있어요. 둘 다 중고차인데, 두 대를 합쳐도 중고 시세가 100만원, 1000만원이 조금 넘을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차를 두 대는 갖고 있지만 다 똥차만 갖고 있는데, 근데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근데 이제 5 시리즈랑 스파크랑 두 대를 놓고 비교하면, 제가 이제 저도 놀랐는데 계속 이 차만 타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밤에 드라이브를 한다? 스파크를 타고 나가고 싶습니다. 수동 스파크. 왜? 너무 재밌고 너무 편하니까. 제가 출퇴근을 하는데 2-3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고속도로도 살짝 들어가고,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은 아닙니다. 평속 출퇴근 시간에 평균 속도가 한 60, 70 정도, 한 8, 90까지도 올라가고 뭐 110까지 쏠 일은 없는, 그냥 그 정도의 그 정도의 거리를 출퇴근하는데, 제가 스파크를 타고 출퇴근하거든요, 지금. 근데 이 차를 타면 장점이 너무 편해요. 지하 주차장을 나갈 때 이렇게 돌고 나갈 때 너무 편합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를 빼고 나갈 때도 편해요. 차가 잘 돌아가서. 그리고 뭔가 차를 마주칠 때도, 좁은 데를 통과할 때도 차가 작아서 편하고, 퇴근을 하고 주차를 할 때도 주차 공간이 막 10군데 20군데 있어도 진짜로 차를 딱 세울 수 있는 자리는 의외로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5 시리즈를 탄다고 치면
막 옆에 큰 차들 서 있는데 중간에 끼어 들어가려면 내릴 자리가 없는데 막 극혐이잖아요. 근데 이 차를 타면 그냥 10개의 자리가 비어있으면 10개의 자리를 다 주차할 수 있고 그 자리가 다 편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남들은 좁아서 주차하지 않는 자리도 내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내 전용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주차가 편합니다. 나도 모르게 너무 막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런 만족도가 있죠. 분명히 이 차 별로 좋은 차가 아니거든요. 300만 원밖에 안 하고 뭐 모양도 멋있진 않고 없어 보이고 뭐 고속도로 주행도 별로 좋지 못하고 뭐 수동 변속기라서 남들은 불편하다고 하고 옵션도 별로 없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로컬 주행하기는 이 경차가 제일 편하거든요. 핸들 돌리면 잘 돌아가지, 유턴할 때 또 너무 잘 돌아가서 깜짝 놀라요. 주차할 때, 후진 주차할 때 뒤가 너무 짧아서 깜짝 놀랍니다. 너무 그러니까 닿질 않는다는 거죠. 부딪히는 상황이 생기질 않아. 왜? 차가 너무 조그마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의 주행을 할 때 너무 편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야, 그게 무슨 좋은 차야, 그 나쁜 차지. 경차 그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신발에 비유하면 적절한데 등산화가 있고 러닝화가 있고 슬리퍼도 있고 크록스도 있고 이 다 종류가 다른 신발인데 이 신발이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절대적으로 좋은 신발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싼 신발이 좋은 거예요? 용도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우리가 등산을 갈 거면 우리가 등산을 간다고 하면 등산화가 좋겠고 한강 가서 러닝을 할 거면 러닝화가 좋고 가까운 데 돌아다니고 집 앞에 슈퍼 가고 뭐 이럴 때는 슬리퍼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용도에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좋다는 거를 떠나서 용도가 맞아야 좋단 말이에요. 사실 대다수의 사람은 가까운 근거리 출퇴근이 많잖아요. 시내 주행 혹은 약간 경기 인천권, 그래서 외곽순환도로, 올림픽도로, 강남 성산 뭐 이런 것들, 혹은 제2경인, 제3경인, 제1경인 뭐 이 정도 도로 달리는데 일산 가는 길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 도로 달리는 데는 이 지금 1.0 스파크나 혹은 그냥 준준형 정도의 차들이 되게 좋거든요. 적절한데. 근데 뭐 삼성동에 살면서 현대백화점 가는데 뭐 벤츠 E클래스 E400 3.0 타고 다니면은 얼마나 그게 차가 무겁고 크고 불편해요. 저희 엄마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차는 뭐 벤츠 E클래스 6기통 뭐 E400, E450 뭐 이런 게 좋겠지만 S클래스 물론 포르쉐 다 좋은데 용도에 맞는 게 좋은데 우리의 진정한 용도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런 스파크가, 제가 뭐 이게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닌데 이게 막 나쁘다고 욕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타보면 또 되게 만족스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이건 약간 슬리퍼나 가벼운 조깅화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 갈 땐 너무 편하고 뭐 그냥 뭐 적당한 근거리 출퇴근, 뭐 올림픽 도로라든지 제1경인, 제2경인, 강남 성산, 경부고속도로 타고 한 분당 정도까지, 안성까지는 좀 멀고 그 정도 거리 다니는 데는 이 차가 아주 좋죠. 단 고속도로 주행 거리가 많으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출력이 작아서. 자, 이제 파란불로 바뀌면 제가 이 삼성동 언덕에서 이 차량의 출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가질 않습니다. 지금 에어컨까지 켰는데 물론 이렇게 고RPM을 쓰고 막 밟으면 나가는 것 같긴 한데 지금 3단까지는 좀 그렇고 4단 넣으면 속도가 안 올라가요. 여기서부터 안 올라가는데 제가 가스를 세게 밟으면 끝까지 밟아도 가속이 되는 건 아무런 바뀜이 없습니다. 덜 밟아도 비슷해요. 뒤에 있는 전기차 택시가 지금 답답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상태인데 요즘에 전기차는 잘 나와요. 꾹 밟아도 더 나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냥 버튼이에요. 버튼. 이게 사실 지금은 유독 이렇게 언덕이고 에어컨을 키면 유독 좀 이제 출력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역시 출력이
부족하긴 하거든요, 이 차는. 그런데 제가 또 그 얘기를 해볼게요. 출력이 부족한 차가 재밌는 거 아세요? 그리고 출력이 부족한 차인데 수동 변속 키면 더 재밌습니다. 왜? 출력이 없는 거를 내가 이제 되게 효율적으로 운행을 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요게 언제 느꼈나 하면 제가 이제 대학생 때 포항공대에 있을 때인데 그 당시에 97년식 마그만가를 운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마그마가 125cc짜리 아메리칸 바이크인데 그 125cc짜리 4행정은 이제 사실 힘이 그리 좋진 않거든요. 근데 마그마가 이제 아메리칸 바이크라서 되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무게는 무거운데 125cc밖에 안 되고 그게 4행정이니까 출력이 별로 없습니다. 연비는 좋았지만. 그래서 그 4행정 마그마를 타고 제가 예전에 포항 공대에서 탔었는데 지곡해관에서 공학동으로 올라갈 때 그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서 마그마를 타면은 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 되면서 그러면서 올라가는데 언덕에서 속도가 나질 않아요. 가끔은 쉬프트 다운을 해야 됩니다. 왜? 너무 힘이 없어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유턴을 좌회전시 유턴이죠. 그래서 하고자 싶은 얘기는 그 당시에 그 힘이 없는 마그마를 탈 때도 마그마도 이제 수동인데 수동으로 내가 기어를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변속을 하면서 타는 그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 얘기를 또 해볼게요. 무쏘는 또 딴 얘기인데 무쏘도 힘이 없는데 무쏘도 이렇게 버튼 같은 느낌의 가속 페달인데 당시에는 무쏘를 타는 사람들이 무쏘가 힘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탔거든요. 저도 힘이 좋다고 생각하고 탔어요. 당시에 막 무쏘 같은 차들은 뭐 2900cc는 뭐 120마력 인터쿨러, 뭐 터보 인터쿨러, 그다음에 2300cc는 뭐 97마력인가 뭐 이런 게 스티커로 막 붙여져 있기도 했어요. 자랑스럽게 힘 좋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 120마력이라는 게 진짜 되게 힘이 없고 느린 건데 당시의 오너들은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힘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이 되게 객관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음에 대해서도 되게 객관적이지 않고요. 이 귀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사하고 이 자동차의 출력에 대해서도 사실 생각보다 이 절대적인 출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충은 한 180마력, 190마력 정도 되면 되게 잘 나가는 차라고 느끼고 뭐 더 이상 별로 필요 없긴 한데 힘이 없는 차를 타도 사실 되게 힘이 좋은 차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면서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이렇게 4단 넣고 풀악셀 하다가 안 닿으면 3단으로 놓고 이렇게 세게 고RPM을 쏘면 뭐 마치 무슨 슈퍼카를 운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혀 슈퍼카가 아닌데 여기서 지금 다시 3단 넣고 가속하면 2단 이러다가는 좀 위험하긴 하지만 어쨌든 되게 이렇게 스포츠카를 운행하는 느낌. 제가 여기서 이제 완전 풀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안 나가나. 안 나가긴 안 나갔는데 대신에 이제 안 나가면 나는 이제 고RPM을 쓸 수가 있잖아요. 기어 변속을 늦게 해서 그런 식으로 극복을 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는 제가 운전을 그렇게 하진 않고 그냥 느릿느릿하게 합니다. 왜 차가 별로 안 나가니까 뭐 이렇게 막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느릿느릿하게 운전은 하는데 실제로 이 도로의 흐름을 방해하지도 않고 도로의 흐름에서 뒤처지지도 않습니다. 다 만나. 내가 보니까 벤츠 S클래스도 만나고 포르쉐도 만나고 페라리도 다 만납니다. 신호 앞에 가서. 그러니까 실주행에서는 이 출력이 뭐 부족하진 않아요. 그냥 뭐 타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일단 RPM을 끝까지 쓰고 약간 주변 차들한테 좀 부끄럽긴 하지만 이제 옆에 전기 택시차가 옆으로 쏠 텐데 나가는 거 보면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죠? 저 차는 지금 세게 출력을 하고 있지도 않아요. 거의 그냥 뒷짐지고 걷는데 얘는 지금
완전 풀 출력을 내고 있는데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못 따라가지만 사실 내가 느리게 와도 여기서 다 만나거든요. 여기서 다 만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도로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이 차의 출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타는 사람은 은근히 약간 스포티하게 느낍니다. 약간 그러니까 사실은 별거 아닌 차인데 무슨 약간 뭐 도요타 86이라든지 뭐 박스터의 뭐 수동 기어 버전 뭐 이런 거를 타고 있는 것 같은 약간 되게 스포츠카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이 차는 스포츠카 프리미엄이 전혀 없다는 거죠. 뭐 투도 세금을 내는 것, 투도 할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연비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감가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차값이 비싼 것도 아니고 까놓고 해서 정비비 나와봐야 겁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타면서 주차료 싸지, 세금 싸지, 보험료 싸지, 경제적인데 실제로 혼자 타고는 다니는 나의 용도에 굉장히 적합하지. 그러면서도 약간의 스포티한 느낌도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는데 이 차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약간 그 뭐랄까 5 시리즈는 그것도 뭐 사실상 연식이 너무 오래돼서 거의 똥차긴 하지만 그거는 약간 이 사회적인 품위유지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악플이 많이 달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약간의 그 품위유지 목적으로 차를 좀 타고 갖고는 있다면 실제로 제가 굉장히 만족스럽게 타는 차는 이 차고 뭐 계속 매일 타고 다니니까 아 친구랑 약속인데 못 타고 나갈까? 5 시리즈 탈까? 이거 탈까? 이거 타고 갑니다. 가끔 5 시리즈 타는데 왜 타는지 아세요? 배터리 나갈까봐. 너무 안 타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를 재밌게 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차선을 바꾼다고 치면 차선을 바꾸면 싹 바꾸면 너무 편하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 축간 간격이 짧아서 차선도 잘 바뀌고 유턴도 잘 되고 이런 로컬 주행이 너무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가까운 거리 나갈 때 슬리퍼 신고 나가는 게 편하잖아요. 비싼 구두 신고 가는 게 좋아요? 혹은 비싼 등산화 신고 가는 게 좋아요? 슬리퍼 신고 가볍게 가는 게 편하잖아요. 그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차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데 좋은 차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최소한 차가 고장은 안 나야 돼요. 막 자꾸 고장 나고 골치 아프면 그건 못 하고 고장은 안 나야 되는데 비싸다고 옵션이 많다고 좋은 브랜드라고 출력이 높다고 조용하다고 뭐 그냥 그렇다고 좋은 차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좋다는 의미의 사전적인 좋은 차일지언정 나에게 정말 만족감을 주고 내가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차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약간 악플이 예상되는 게 있어서 미리 한 가지 고백을 하자면 저러면서 자기는 911 산다 뭐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그 911을 2년 전에 계약을 했는데 이제 좀 있으면 나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차는 받을 예정인데 저희 어머니가 사는 차고 뭐 제가 제 돈으로 살 돈은 전 있지도 않고 제가 그 차 살 돈 있으면 뭐 돈 모아서 다른 시드머니 만들어야지 뭐 포르쉐를 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연세가 뭐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이게 이제는 진짜 운전할 횟수 자체가 몇 년이 안 남았고 차를 기다리는 계약하고 2년 걸렸는데 2년 동안 더 늙으셨어요. 그래서 더 이제 완전히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돼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그냥 죽기 전에 뭐 저희 집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냥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뭐 한번 타볼 수도 있지 뭐 그냥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차량을 이제 인수받기로 해서 부모님 타게끔 제가 막 푸시를 하고 있고 사실 본인들은 전혀 타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뭐 그런 거에 흥미도 없고 뭐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911 이런 까레라 이런 차들은 되게 좋은 차인데 포르쉐 되게 좋은 차인데
실제로 우리한테 만족을 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프리미엄 있는 차니까 남들이 좋다니까 뭐 죽기 전에 타보자 이런 느낌인 거지. 뭐 그걸 막 타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거기에 뭐 400마력, 500마력인 게 아무 의미도 없고. 버스가 뒤에 너무 붙어서 뒤로 밀릴까봐 좀 스트레스인데. 근데 제가 언덕 밀림이 아직 좋지 않거든요. 여기는 언덕이 지금 경사가 별로 없어서 괜찮은데. 그래서 포르쉐 같은 차는 좋은 차인데 제가 그걸 탄다고 해도 저한테도 스트레스거든요. 병원에 출근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해놓는다 치면 그 퇴근할 때까지 뭔가 주차장에 있는데 누가 긁고 가진 않을까? 좀 자리도 좀 좋은 데다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나무 밑에 세우면 송진 같은 거 뭐 진물 같은 거 떨어져서 차 도장 안 좋지 않을까? 이거 썬팅은 어디 가서 해야 되지? 포르쉐 썬팅은 좀 특별한 데 가야 되나? 이거 호구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들이 계속 생기는데 그 자체가 사실 생각해보면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이 차는 주차할 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죠. 뭐 무슨 나무에서 뭐가 떨어지든지 말든지 하루 종일 햇빛을 받든지 말든지 뭐 우박이 떨어지든지 말든지 내가 좋잖아요. 너무 평온하고. 그러니까 포르쉐를 타면은 뭐 모시고만 다니니까 어쨌든 제 능력의 문제지만 그 차를 모시지 않고 스파크 타는 기분으로 탈 수 있다면 뭐 만족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사실 이거를 타다가 5 시리즈를 타면 또 5 시리즈가 진짜 좋긴 좋거든요. 이거를 타다 5 시리즈를 타면 5 시리즈가 또 조금 달릴 수 있는 도로로 나가면 차가 너무 잘 나가고 그냥 막 너무 잘 나가고 조용하고 고속도로 주행의 안정성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이 좋은데 좋긴 한데 실제로 참 요상하게 만족감을 주는 차는 요 차긴 합니다. 그래서 정리. 그럼 너 스파크 짱이야 라고 얘기하면 현실적으로는 조금 극단적인 것 같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 차를 메인카로 유지하기는 조금 또 좀 단점이 있습니다. 메인카로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차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바뀐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유럽 여행 다니다 보니까 뭐 르노도 많고 뭐 스코다도 많고 폭스바겐도 많고 다양한 브랜드의 차들이 많더라고요. 뿌조, 시트로엔도 많고 유럽 쪽에는 특히 프랑스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르노 하면 뭐 엄청 막 뭐 토션빔에 타면 안 되는 차처럼 얘기하지만 현실은 프랑스에 가면 르노 차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저도 시트로엔 차를 타봤더니 또 되게 좋았고 C2인가를 탔는데 배기량은 몇인지 모르는데 C2 저배기량 차량을 탔는데 되게 잘 나가더라고요. 변속기는 DCT인 것 같은데 되게 좋고 모양은 뭐 아주 볼품없게 생겼는데 그때 느낀 게 모든 차는 좋다. 내연기관이 이제 다 비슷비슷해졌고 기술도 정점에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제 무슨 차를 타도 다 엔진 변속기가 대부분 공유가 되니까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무슨 차를 사도 비슷비슷하다. 다 좋다. 디자인 보고 마음에 드는 차를 사면 된다. 설령 브랜드조차도 본인 좋아하는 브랜드 사면 된다. 뭐 특별히 사면 안 되는 브랜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 뭐 아무래도 현대기아, 도요타 뭐 이런 굉장히 양산 대량 생산하는 브랜드들이 좋기는 하지만 모든 차가 다 좋다. 그 다음에 유럽 쪽에는 되게 작은 차들이 많단 말이에요. 유럽 쪽에는 실제로 작은 차가 되게 많은데 그런 걸 보면서 다음에 차 살 때는 5 시리즈도 좀 큰 것 같다. 5 시리즈가 참 또 고속도로에서 되게 좀 안정적인 느낌이 좋긴 하지만 한 3 시리즈 정도가 딱 적당하다. 그 다음에 외관에 대한 거부감이 계속 없어지고 호감이 더 생겨서 3 시리즈가 약간 작은 거를 외관으로 극복하자. 그래서 다음에 사고 싶은 차는 이제는 5 시리즈 뭐 2,400 이런 거 관심 없고 이렇게 큰 차는 그저 골프 혹은 3 시리즈 요 정도 차.
한국 차로 치면 뭐 i30 그 정도, 그 정도의 차량을 사고 싶고, 뭐 GV80 이런 차는 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저렇게 큰 차는 확실히 불호고, 확실히 불호. 경차는 세컨카로는 너무 좋고, 메인카로는 제가 현실적으로 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뭐 돈을 아껴야 되는 사회초년생들은, 저도 돈 아껴야 되긴 하지만 사회초년생들한테는 경차가 좋긴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경차를 타다 보면 좀 이런저런 좀 자격지심 같은 게 솔직히 아예 안 생긴다고 하면 제가 볼 땐 거짓말이라서 조금 그런 게 있는데, 본인에 대한 좀 그 주관이 좀 뚜렷하지 않으면 유지하기가 좀 힘들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분명히 자동차가 되게 좀 과하게 올라가 있어요. 그거 확실히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큰 차 타는 문화가 있고 너무 옵션을 다 넣고 타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통풍 없으면 못해, 반자율 없으면 못해, 뭐 깜빡이 살짝 건드리면 차선까지 바꿔주는 옵션, 막 이런 거 환장하잖아요. 깜빡이도 켜지 않으면서. 사실 이 차는 옵션은 거의 없는데 이런 수동 에어컨도 너무 좋고, 오디오도 제가 좀 생각이 바뀌었는데, 제가 오디오 되게 좋아하고, 홈 오디오도 제가 뭔가 자리 잡고 뭐 경제력이 되면 되게 아주 사치스러운 홈 오디오를 하고 싶었던 게 제 꿈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것도 이제 다 요즘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 다 부질없다. 그냥 소리만 들리면 된다. 그래서 이 차 오디오가 요즘엔 좋게 들려질 정도? 이 차 스피커가 오디오가 좋아졌자 얼마나 좋겠어. 오디오는 뭐 그냥 소위 해서 하위 10%의 오디오겠지만, 이 차의 오디오로 김광석, 이문세, 김건모 이런 사람 것 듣잖아요. 너무 분위기 좋습니다. 오히려 더 어울려요. 뭔가 이렇게 막 뭐 한 80년대 LP판 갖고 음악 듣는 그런 느낌? 그래서 특히 김광석 들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디오도 뭐 뱅앤올슨, 뭐 하만 카돈에 뭐 우퍼 달고 문짝 방음하고 캐패시터 달고 전원 보강하고 데크 무출로 바꾸고 앰프 모노 앰프 올리고, 뭐 나카미치 CD500, CD700, 그다음에 클라리온 뭐 D1, D2 잡코 관심 없어요. 포칼 유토피아 관심 없어요. 그런 것도 다 부질없고 그냥 내 마음이 편한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건강도 생각해야 될 나이고, 이제 그래서 뭐 혈압이 높진 않은지, 당이 생기진 않는지, 허리 둘레가 더 높아지는 건 아닌지, 체중이 늘진 않는지, 이제 이런 걸 더 신경 쓰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약간의 운동, 제가 좋아하는 테니스 실력 좀 높이고 싶고, 지금 제가 관심 갖고 있고 하고 있는 그런 분야의 공부, 저의 능력, 제 직업으로서의 능력, 그런 걸 더 높이고 싶지, 뭐 차를 뭐 타고 이런 게 그렇게 별로 관심이 막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파크를 너무 재밌게 타고 있고, 사실 집에 이제 차가 한 대가 더 생기니까 911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뭔가 한 대를 방출해야 되고, 방출한다면 이제 스파크를 현실적으로 방출할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이런 상황이긴 한데, 제가 최대한 이 차를 좀 더 타고 싶어서, 왜 실제로 나의 만족도를 너무 높게 주는 건 이 차니까, 이 차가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그래서 탔을 때 조금이라도 더 타자 라는 생각으로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출퇴근용으로는 스파크만 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엔 경차가 약간 뭐 시세가, 중고 시세가 오른대요. 그 뭐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뭐 영향력도 없고 저 한물 간 유튜버라서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경차들이 은근히 좀 단종된 것들이 많고, 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역시 경차가 경제성이 좋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좀 못한데, 요 이후에 나온 M400 스파크, 더 넥스트 스파크는 그게 뭐 꽤 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꽤 평이 좋아서 그 정도면 꽤 탈만하다. 그래서
오히려 중고 시세가 잘 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레이가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스파크, 더 넥스트 스파크 같은 것들은 중고 시세가 은근히 좀 안 떨어지고 방어가 되기도 하겠더라고요. 물론 저는 차 값이 뭐 시세가 뭐 누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마음에 드는 차를 사서 잘 타면 되지. 그거 뭐 시세가 좀 잘 떨어지는 차와 안 떨어지는 차가 그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다 세월에 의해서 자동차는 감가를 세게 맞는 물건이니까 그렇게 의미 있는 차이가 있진 않죠. 제가 이 언덕 출발이 좋지 않은데 뒤에 너무 오토바이가 가까이 붙어서 3단 언덕이니까 RPM을 한 3,500까지 올리고 4단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가끔씩 이렇게 연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팅을 좀 이 클러치 밟는 것도 찍히게 뒤에도 좀 찍히게 이렇게 세팅을 해봤는데 재밌는지 어쩐지 조금씩 이제 컨텐츠를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